물질의 원자 구조입니다. 물질의 원자 구조라고 이렇게 제목이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이 원자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자는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뽀글뽀글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배어하고 있는 동글동글한 것들, 주변을 배어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전체의 구조가 원자입니다. 이 원자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이 아이를 알아야 돼요. 이 아이를 우리는 가장 안쪽에 있다고 해서 원자면서 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자 핵은 제가 검은 것과 빨간 것 두 개로 나눠 놨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이 플러스 전하를 띄어서 양성자라고 부르고요.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중성자. 라는 아이디가 중성자.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서 0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중성자는 원자 핵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얘는 전하적으로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에 뭔가 딱 보이시죠? 바깥에 흘러가는 아이는 그러면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겠구나 정도의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전자 이렇게 부릅니다. 전자. 얘는 근데 전하적으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셨지만 원자 핵에 양성자 수가 4개고 중성자도 맞추기 위해서 정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플러스끼리 있는데도 붙지 않고 원래 플러스끼리 있으면 다 저항을 서로 해서 붙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다 뭉쳐있는 이유는 아마 중성자들이 이 수만큼을 커버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성자의 숫자도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에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의 전하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의 숫자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의 수와 하고 전자의 수가 같아요. 그러면 전하는 얘는 플러스를 띠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알고 있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전하를 띠지 않는다. 그죠? 왜냐면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바로 제로 됐잖아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하면 0. 그래서 전하를 띠지 않는 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서로 반대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은 좀 나시죠?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무게예요, 무게. 우리는 무게라고 말하면 제가 지금 몸무게를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몸무게를 말할 때 보통 5kg 정도는 줄여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60kg 라고 보통 그냥 사람들한테 저 60kg 정도 나가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60kg라고 막 우깁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요, 실제로 딱 몸무게를 재면 이렇게 나와요. 60.0000000000001.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 사람 지금 교수님 몸무게가 60.000000001kg 나가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다 60kg 정도 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중에 60kg는 원자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여기 0.0000001 이 전자를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게는 질량은 물리학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깜짝깜짝한다. 너 요즘 실수가 많다. 그러면 질량은 대부분이 어디에서 원자핵의 무게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좌우하는 건 질량수는 대부분 어디에서 원자핵이다. 그렇죠? 그럼 원자핵에서는 원자핵에 뭐가 있어요? 중성자수하고 양성자를 더한 거잖아요. 만약에 중성자가 1이고 양성자가 1이면 전자의 무게는 1837인가? 분의 1.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만큼 작은 거예요. 1831로 쪼개서 그 한 개만큼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자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만약에 원자의 크기 얼마나 될까 봤을 때 원자가 만약에 이게 우리 잠실 운동장, 잠실 주경기장이라고 좀 치면 원자핵이 이런 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개미 정도 된다는 표현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개미. 그러면 주변의 전자는 또 얼마나 할까? 전자도 이 주변에서 점만큼 하대요. 점. 그러니까 물질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도 하고 전자도 존재는 하지만 이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여기 전하를 띄고 있고 뭐 이런 얘기할 때 공간 전하 이런 말을 가끔 써요. 왜? 공간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가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국가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시험에도 잘 낸다는 거죠. 자, 질량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타난다? 원자핵의 무게에서 나타난다. 그 원자핵의 무게는 중성자 더하기 양성자다. 자, 아까 제가 전자가 자꾸 원자하고 전자를 헷갈려서 원자핵 안에는 원자핵의 숫자 그러면 무슨 숫자? 원자핵 안에는 중성자의 수, 그 다음에 양성자 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자 번호를 따질 때는 원자 번호 주기율표 원자 번호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하는 그 원자 번호를 하는 수소가 1번이잖아요. 수소가 1번이라는 거는 양성자의 숫자도 하나고 전자의 숫자도 하나다. 그럼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는 같고 이 숫자는 원자 번호의 이 숫자와도 같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와 원자 번호가 같다. 자, 그리고 질량수는 뭐하고 질량이 대부분은 뭐하고 있다? 여기 원자핵. 질량이 대부분이 원자핵이기 때문에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 더하기 양성자 수
이게 대부분의 질량수를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자에 대한 구조였고요. 원자에 대해서 배우실 때 전하를 띠고 있는 것과 뭐 어느 정도의 분위기와 그 크기와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크기가 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 크기는 어마무시하게 작다고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는데요. 이 정도면은 저의 몸 전체를 원자라고 본다면 머리카락 하나를 100분의 1 정도 정도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희 눈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이게 제가 원자라고 쳤을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인데 원자라고 쳤을 때의 정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저희가 궤도전자입니다. 궤도전자. 이제 궤도전자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지 않게 지금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궤도전자. 자, 일단 궤도를 다니는 전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궤도전자. 아까 전자가 이렇게 계속 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게 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궤도는 원자핵에서, 원자핵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원자핵에 플러스와 중성자가 있는 원자핵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가까우면 얘를 K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칸을 L, M, N, O, P, Q 해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몇 개? 7개. 그래서 그 번호를 따질 때 K를 첫 번째, 두 번째, L을 두 번째, M을 세 번째, N을 네 번째, O를 다섯 번째, P를 여섯 번째, Q를 일곱 번째 해서 최대 전자각은 일곱 번째 Q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궤도 전자에 그러면 K에는 궤도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느냐, L에는 몇 개 있어야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전자의 수, 궤도 전자 수, E는 숫자 2, N 제곱인데 이 N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영문으로 표시된 K, L, M, N, O, P, Q의 요 숫자예요. 그러면 이 N의 숫자 K각의 전자수, 이게 그냥 전자수가 아니에요. 최대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K각의 최대 전자수는 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 N에다가 1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의 제곱은 1이니까 곱하기 2 해서 최대 전자수는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L, M, N, O, P, Q를 해볼 수 있겠죠. 해보면 자, 요거 두 개만 해볼게요. 요거 두 개. L 넣으면 두 번째잖아요. 2번이죠. 그러면 2의 제곱에 곱하기 2 해서 2, 4, 8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최대 전자수는 얘 이쪽 각에서 나오겠죠. 2 곱하기 n이 8의 제곱이니까 8, 8에 64. 이게 7이죠. 7의 제곱 그래서 49에 곱하기 2 하니까 96. 그래서 최대 전자수는 96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Q가 7이고 7을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96이 나온다.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를 다 계산해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최대 전자수. 식도 이 여기 아까 봤던 국가시험에서 가끔 여기 식 아까 보셨잖아요. 요 식이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K각의 최대 전자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Q에 대한 최대 전자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뻘쭘하게 또 O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 전자수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전자들은요 끊임없이 불안함에 떱니다. 왜냐하면 전자들이 안정을 찾기를 되게 원해요. 원자 핵 주변에서 그냥 궤도는 한 방향으로만 돌고 그 물질들을 그저 안정하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들이 힘에 의해서 자꾸 이동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부족하면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요. 또 튕겨져 나간 자리를 누군가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이 일어납니다. 전자들 간에. 이 만남과 이별 때문에 생기는 이름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원자 핵이 있었고 원자 핵 그리고 원자 핵의 주변에 궤도 전자가 이렇게 있었겠죠. 궤도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두 개 있고 여긴 8개 있겠죠, 그죠? 그렇게 있는데 외부에서 엄청난 힘이 들어와서 꽝 치면 얘가 이 궤도 밖으로 완전히 바깥으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절리 가버리면 얘를 뭐라고 그런다? 전리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궤도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궤도 밖으로 나간 이 빈 공간에 불안해졌잖아요. 공간이 생겼으니까 빈 공간을 이 아래에 있는 얘가 잠시 채웁니다. 이렇게 안정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궤도를 올라가는 각을 올라가는 전위를 올라가는 이걸 우리는 여기라고 불러요. 근데 바로 얘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고 해도 올라가면 여기도 비잖아요. 그죠? 여기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또 푼수같이 이쪽으로 옵니다. 다시.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가 다시 왔잖아요. 여긴 또 비겠죠. 이 자리로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는 천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바깥으로 나가면 전리. 바깥으로 나간 아이를 채우기 위해서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올라오면 여기. 바깥에 있던 아이가 안으로 들어오면 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전리, 여기, 천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원자핵 K각 L, M, N, O, P, Q 이랬다고 치자고요. 이런데 전자들이 워낙에 여기도 전자가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안정되게 여기 8개 있어야 되고 여기 가게도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외부에서 힘이 엄청나게 센 애가 와서 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힘이 너무 부족해서 나갔어. 궤도 밖으로 완전히 나갔어. 얘를 뭐라 한다? 전리되었다 또는 이온화되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비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게 비었네요. 그러려면 네 번째 거를 가기 위해서 얘가 급한 마음에 일로 올라가요. 급한 마음에 세 번째 있는 애가 네 번째로 올라가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여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죠. 근데 몇만큼 더 해줘야 돼요? 1만큼 힘을 더 보태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4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걸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4만큼 갔잖아요. 여기 전자가 여기 와서 4만큼 1의 힘을 얻어서 4만큼 흡수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3번 얘가 자리가 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많이 움직였던 아이기 때문에 갔던 아이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얘는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 야는 4번에서 어디로? 3번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려면 나머지 1이 어디로 갔을까요? 1. 요만큼이 다른 데로 방출을 해야겠죠. 바깥으로 방출하고 빼주고 힘을 빼주고 3으로 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천이라고 불러요. 네, 천이 될 때 4번에서 어디로? 3번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이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 요 에너지를 주위에서 광전 효과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광전 효과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 광전 효과라는 말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광전 효과는 특성 방사선이다. 자, 그럼 특선 방사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광전 효과, 특성 방사선 얘는 천이 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에너지를 하나 빼줘야 될 때 일어난다. 에너지 각 한번 그려볼게요. K, L, M, N, O, P, Q 라는 계단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1, 2, 3, 4, 5, 6, 7만큼 있는 이런 에너지 주위에 전자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전자 얘가 3번이 바깥으로 나갔어. 이걸 뭐라 한다고? 전리. 자, 3번이 비었죠. 3번 아이가 바깥으로 갔으니까 비었어. 이 자리를 욕심내서 2번이 바깥으로 올라가면 3번으로 가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야 되니까 변화 없이 그냥 에너지 있는 것들 주변에 있는 것 다 흡수해서 3번으로 올라갔다면 얘를 여기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 여기 된 애가 3이 되고 보니까 또 2가 비었잖아요. 이렇게 2가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올 때는 1만큼 남겨두고 2가 돼서 내려와야죠. 그래서 요 1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 자, 이 에너지가 뭐다? 특성 방사선이 된다. 특성 방사선. 이렇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걸 천이라고 부르고 이건 나중에 광전 효과도 연관이 된다. 요거까지가 오늘 배우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페이지부터 두 번째 페이지까지 오늘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문제도 만들어 보고 수업 시간에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